묘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두 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두 스푼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개강을 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방학 때는 개강한다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막상 개강을 하고 나니 새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수요일이어서 정말 좋네요. 수요일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일주일의 반이 지나갔기도 하고 수요일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든요. 남자친구도 바쁘고 저도 바빠 수요일과 주말에만 만난답니다. 그래요?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민영씨, 오늘 오후 3시 30분은 피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어떨까요? 네? 왜요? 제가 읽은 한 뉴스에 따르면 여성이 가장 늙어 보일 때가 수요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시간이 가장 기력이 쇠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신기하네요. 참 재미있죠? 그럼 이 설문조사보다 더 재미있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테티서의 아드레날린. 이런 느낌은 뭐야 나만 모르는 거야 감췄던 너의 그 블랙홀 또 새로운 세계가 날 반겨.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영씨, 빨리 재미있는 첫 번째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속 주인공이 보내주었는데요. 선영 씨는 전래동화라고 하면 어떤 동화가 생각나나요? 전래동화요? 흥부와 놀부나 콩쥐, 팥쥐. 아, 선녀와 나무꾼도 있네요. 제가 말한 동화 중 사연의 주인공이 있나요? 선영 씨가 말한 동화 중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선녀와 나무꾼인데요. 동화에서 주인공인 선녀가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선녀가 사연을 보내주었다고요? 와,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 어서 읽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지상으로 놀러 내려오는 선녀입니다. 그 일은 제가 다른 선녀들과 물놀이를 갔던 이번 여름에 일어났는데요. 아, 시원하다. 오랜만에 물놀이 내려오니까 정말 좋네요.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에 사람 형체가 보여서요. 혹시 사람 아닐까요? 사람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여기에 몇 년 동안 왔는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잘못 보신 거겠죠. 그런가? 몇 시간 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제 그만 올라갈까요? 그런데 내 옷이 어디 갔지? 혹시 제 날개옷 보셨어요? 날개옷이요? 저는 잘... 저기 사람이다. 다들 빨리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날개옷이 없었던 저만 빼고 다른 선녀들은 하늘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아 물놀이하는 장면을 훔쳐보던 범인이 나무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저희를 몰래 보고 촬영까지 한 이 나무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신을 훔쳐본 나무꾼에 대한 선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전 노래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의 쩔어. Hey yo ladies and gentlemen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yeah.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밤새 일했지 선영씨,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사연을 들으면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연의 주인공인 선녀와 같이 물놀이를 좋아해 바다나 워터파크에 자주 가거든요. 그랬군요.
그럼 최근에 일어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 얼마 전 워터파크 몰카녀라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한 여성이 워터파크의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이슈가 된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네, 선영 씨가 말한 워터파크 몰카녀가 사건의 중심인물인데요. 그녀는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4곳을 돌아다니며 180분 분량의 동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찍다니 그 피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동영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무려 2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고 일부 여성들은 따라다니면서까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었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녀는 왜 같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거죠? 동영상을 찍은 여성은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몰래카메라를 찍을 것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실직으로 생활비가 없었던 터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남성의 제안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같은 여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범행을 한 여성과 남성은 현재 구속 중이고 이를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서울대학교 한 사범대학의 조교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대학도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학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럼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일어나면서 몰카 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내용과 물놀이 시설의 몰카 예방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 등은 곧 국회에 공식 이야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하루빨리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만 몰래카메라로 인해 불안에 떨던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더불어 가벼운 처벌을 받던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을 보면 두 주인공이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물이 나오는데요. 민영 씨, 혹시 그 동물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동물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르겠으니까 어서 선영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사연을 보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사탕. Stuck on you, 네 곁에, yeah. Stuck on you, 네 곁에, yeah. Stuck on you, 네 곁에, yeah. 바스락거린 속삭임, 혀끝에 맺힌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한 숲속에 사는 사슴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혼자 남게 된 나무꾼 때문인데요. 나무꾼님, 왜 그렇게 바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슴아, 혹시 내 아내 못 봤니? 아니, 내가 나무를 하려고 옆골에 다녀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졌지 뭐냐. 네? 그럼 일단 나무꾼님 집으로 가봐요. 나무꾼의 집.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혹시 강도가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없어진 건 없나 확인해 보세요. 그래, 잠시만. 아내의 날개옷이 없어졌어. 이게 어디 갔지? 선녀님의 날개옷이요? 그러게 제가 혼인할 때 말했잖아요. 요즘 지상에서 출산만 하고 도망가는 선녀들이 많으니 아이 3명을 낳기 전까지는 잘 숨겨두라고요. 아휴, 선녀님이 날개옷을 찾으신 것 같네요. 뭐라고? 아이고, 난 망했다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일만 했는데 이제 난 누굴 보고 살아. 아이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선녀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늘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하늘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와 아이를 낳는 게 유행이라던데 아마 선녀도 그 유행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결국 불쌍한 나무꽃님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뭐. 사연의 주인공이 사슴이었군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조금 슬프네요. 나무꾼이 사슴의 이야기만 잘 들었어도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원정 출산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정 출산이요? 자녀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원정 출산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다시 이슈가 되었다고요? 그 이유는 얼마 전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잽 부시가 한 발언 때문인데요. 그는 아시아인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정 출산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시안들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더불어 그는 자신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현했던 앵커 베이비도 조직적 사기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앵커 베이비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뜻이죠? 앵커 베이비란 시민권을 얻은 아이가 미국의 가족을 고정시키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의 용어로 미국 원정 출산을 비꼬는 말인데요. 이 용어 또한 부시가 언급한 이후 히스패닉계, 즉 중남미계의 미국 이주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갑자기 아시아인의 원정 출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앵커 베이비를 언급한 것은 부시 자신이 받았던 화살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민영 씨와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조직적 사기라는 표현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후 이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발언이 있은 후 한인사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한인연합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멸적이며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군요. 제 생각에도 이번 부시의 발언은 분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을 아무런 상황 고려 없이 내뱉다니 말이에요. 맞아요. 더군다나 미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공화당 후보 중 한 명인 부시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점 같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미국의 지도층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했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서 빨리 부시가 발언을 철회하고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듣겠습니다. 현아의 잘 나가서 그래. 절대 몰라보는 사람 없이 어딜 가나 wanna touch me Look 이게 나 원래 swag 물만 있는 애들은 물이나 쳐도 돼 오늘은 동화 선녀와 나무꾼 속 등장인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문제를 다루어 보고 원정 출산과 부시의 발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와,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사연에 대해 이야기할지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그랬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양예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